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뉴햄프셔 예선 어제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초반전의 결과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나머지 48개 주 예선에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그런 사실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득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화당 트럼프가 35%, 2위인 존 케이식이 16%, 3위인 테드 크루즈가 12%, 그리고 4위인 제프 부시가 11%, 5위 마르코 루비오가 10%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 버니 샌더스가 60%, 힐러리 클린턴이 38%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사전 여론조사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 예선 결과에 뭐 이변이랄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결과 분석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트럼프, 샌더스 모두 정치권에서는 아웃사이더들이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이 크게 승리를 했다. 그 의미는 그만큼 국민들 간의 반 워싱턴, 반 기성 정치권, 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높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다시 증명이 됐습니다. 1등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트럼프는 이 미국의 대선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막말하고 기이한 행동을 무서워하게 한 사람입니다. 또 샌더스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다라고 지칭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1위로 표가 몰렸다는 것, 그것도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아주 할 말 없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민들 안에 지금 불법 이민이라든가 테러라든가 경제, 또 소득 격차 문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문제, 이런 걱정, 불만, 이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초반전입니다. 뉴햄프셔도 뭐 인구 한 1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주의 인구가 시카고 시내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주입니다. 그리고 백인이 94%, 인종적으로 다양성이 없는 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치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이런 사실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예선전은 네바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러니까 서부와 남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보통 우리가 슈퍼 투즈데이라고 부르죠. 12개 주가 한꺼번에 예선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날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번 예선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장기간, 그리고 거칠게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산층들의 불만과 걱정이 높다는 거, 특히 근로층들의 그 워킹 클래스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이 이번 그 선거 결과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표가 예사롭지 않다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젊은 층들의 표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와 남부로 가게 되면 이제 소수계들이 많죠. 히스패닉, 블랙들의 표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것이 이번 선거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각 후보들의 그 득표율 그리고 이번 득표 분석을 종합하겠습니다. 공화당 1위를 차지한 도널드 트럼프, 뉴햄프셔에서 문자 그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5% 득표니까 2등과 자그마치 20%의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2등, 3등, 4등, 5등 고만고만하는 사람들이 10에서 15% 정도 득표를 가지고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뉴햄프셔 대승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그의 새머리가 진짜 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론조사 결과
또 유세장 열기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아이오와에서 의회 2위를 했을 때 과연 그의 열기가 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진짜더라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다시 공화당의 선두주자 자리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있고 지금 이 자리는 당분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사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2위 같은 3위를 했던 그래서 갑자기 부상을 했던 마르코 루비오가 이번에는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이때 크리스 크리스티의 강펀치를 맞고 넉다운 된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거버너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의 온건한 메시지 그리고 화려한 경력 이것이 이제 매력으로 작용을 했고 이 사람이 그동안 아주 그 뉴햄프셔에 전력 투구를 했다 하는 후평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이번 2위의 모멘텀이 남부주 또는 서부주에서 계속이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성 정치권의 후보들, 거버너들, 세네터들이 아마 한동안은 2위전을 놓고 거칠게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주당 예선전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무려 22%나 이겼습니다. 여론조사 예상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의 표 분석을 해보니까 젊은 층표, 여성표, 근로층표 그리고 백인 남성표 이렇게 아주 고루고루 모두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이상주의적인 메시지 이것이 먹혔다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더스가 20일 네바다 예선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샌더스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보면은 최저임금 15%로 올려야 된다. 대형 금융기관을 다 부셔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바다, 리노 이런 지역에서는 지난번 리세션이 왔을 때 집을 뺏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꽤 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의 그 흑인표, 히스패닉표 이걸 샌더스가 어디까지 침식할 수 있을지 이것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당연히 클린턴 진영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1992년도, 96년도에 승리한 것이 바로 뉴햄프셔고 힐러리 클린턴이 2008년도에 오바마에게 승리한 것이 바로 뉴햄프셔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린턴가하고 뉴햄프셔하고는 사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클린턴에게 등을 돌렸다.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을 했던 결과지만은 진짜 예선전은 이제부터다. 남부 서부에서 결판을 낸다 하고 미리 복선을 클린턴 쪽에서 깔아놨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큰 프레셔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분석에서 나온 사실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클린턴의 정직성에 대한 이야기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진짜 문제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뉴햄프셔 엑시트 폴에 나온 것을 보면은 투표인들의 91%가 나는 정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5%의 표만을 클린턴이 차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젊은 층 그러니까 29세 이하들의 표는 클린턴이 16%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의 문제 또 젊은 층의 문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디베이트 대선전에 뭐 수십 번 디베이트가 벌어지는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뭐 이게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마르코 루비오의 그 지난 토요일 날 토론회 실수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에게 강타를 맞은 결과 어제 5위로 추락을 하고 말았는데 아마 회생불능일 수도 있다. TKO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층, 백인표가 중요합니다. 버니 샌더스, 백인 고졸 이하의 근로자들 표 6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50,000 이하의 백인들
여기서도 65%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 표를 누가 이제 앞으로 갖게 되는가? 다른 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표는 진짜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표 분석을 해보니까 각계각층의 득표를 골고루 했더라. 또 첫 번째 투표하는 사람들, 처음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표는 트럼프가 거의 독식을 했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냐? 앞으로 다가올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가 충분히 득표력이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표도 지금 이제 관심의 대상입니다. 샌더스가 클린턴보다 55대 44의 비율로 여성표를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I don't care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모슬렘 그리고 불법 이민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이번에 엑시트 폴에서 했는데 뉴햄프셔 주민들은 64%가 모슬렘 임시 입국 금지에 찬성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41%가 불법 이민 전원 추방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표가 꽤 먹혔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뉴햄프셔 예선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각각 크게 승리했습니다. 예선전은 이제 서부와 남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금년도 예선전 앞으로 길고 거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어제 뉴햄프셔 예선 결과 공화당 트럼프 35%, 케이식 16, 크루즈 12, 부시 11%의 순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샌더스가 60%, 클린턴 38%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컴퓨터 데이터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FBI와 DHS의 정보가 해킹당했었습니다. 이번 보안 강화는 연방정부와 그 하급 기관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대해서 임시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학발전소의 배기가스 제한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 조치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도 법원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새 예산 규모는 4조 달러. 의회와 앞으로 대결을 벌이게 된 이 예산은 10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미국인의 수명이 유럽 등 개발국가 국민들의 수명보다 2년이나 짧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 81.2세, 남자 76.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마약, 총, 자동차 사고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스프링필드를 방문하고 주의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화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는 9년 전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발표했었습니다. 스포츠와 콘서트의 가짜 티켓을 제조 판매하던 범죄 조직 요원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주 검찰은 지난 14개월 동안 수사 끝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Bulls, Bears, Blackhawks 게임 그리고 콘서트 등을 위한 가짜 티켓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의 고가 도로가 헐리게 됩니다. 주 건설당국은 노후한 고가다리 벨몬트와 클라이번의 웨스턴 애비뉴 도로를 오는 3월 1일부터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공사기간 18개월, 내년부터는 3차선 도로가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19도, 최저는 10도입니다. 목요일 내일 맑고 23도, 16도.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24도, 최저는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 맑고 16도, 10도. 주일은 흐리고 눈, 최고 기온 24도입니다.